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중국어학원 강남 캠퍼스 최현정 사단의 백현정 강사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해 마지막 시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적중특강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우리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항상 늘 그렇듯이 독해 1부분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독해 1부분은 어떤 영역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빈칸 보이시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문장을 채워놓는 부분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독해 일부분을 정말 어려워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단어, 뜻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독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풀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아주 짧고 강하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빈칸을 확인해 주시고 짧은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빈칸 짧은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쉼표 보실 거고요. 뒤에 이렇게 마침표가 있는데 여기 쉼표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볼게요. 빈칸이 어디 위치했느냐 봤더니 탐은 그들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 그것들이 뭔지 몰라요. 그들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뭐 사물이거나 동물이거나 요 정도는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것들은 주로 땡땡땡 비어져 있고요. 짜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빈칸 뒤에 짜이가 나와 있고 윈난더 하고 나서 땡땡땡 땡땡 나오는데 이게 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라고 하는 건 아실 거예요. 그죠? 뭐예요? 시를 뜻합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짜이 뒤에 장소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장소에 뭐뭐 하다라고 하는 지금 여기가 서술어 자리 주어져 있는 건 그러면 동사들이 되겠죠. 자,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A 단어 보시게 되면 펀뿌라고 해서 분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펀뿌라고 하는 거는 늘 장소 단어와 함께 쓰일 건데 어떤 형태로 쓰이냐면 펀뿌 짜이 장소라고 해서 어디에 분포하다라고 쓸 거예요. 어머나, 정답 나왔어요, 여러분. 정답 A 체크하실 거예요. 여기에 그것들은 주로 분포하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와 C를 봤더니 B에는 组成, 그 다음에 C에는 构成이 있어요. 둘 다 구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찾아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여우라고 하는 요 전치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일단 우리 문제 속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얘들은 완벽하게 똑같은 거냐라고 여러분들도 의아해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리면 이组成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뭔가 서로 모여서 하나의 구성, 조직을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정말 완벽한 사람들이죠. 변호사 이미 완벽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이다? 어떤 변호를 하는 조직을 만든다라는 식으로 쓸 때 우리가 组成이라는 걸 쓸 수 있고 그래서 시험에 보면 주로 이제 사람이 어떤 조직을 구성한다라고 할 때 이 组成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일 거예요. 자, 그러면 构成이라는 건 뭐냐? 构成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어떤 사물 안에 그 속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뜻할 때 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물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산소와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이미 완벽한 물 안에 어떤 구성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构成이라는 걸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D를 보시면 이동이라고 해서 이동하다 전혀 답이 아닙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우리 짧은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거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빈칸 앞에 봤더니 쉼표 보이고 있고요. 뒤에 마침표. 자, 여기를 짧게 보실 건데 근데 여러분들 쉼표 체크하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对南边的人来说라고 되어 있어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아직 주어가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위샹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앞에 있었던 탐원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코끼리를 뜻하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코끼리 무리와 땡땡땡 하고 시이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여기 앞에 전체가 주어로서 쓰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끼리 무리와 뭐뭐 하는 것은 이다 무엇이다? 시일이래요. 어떤 일이에요? 很平常的事 아주 굉장히 뭐 자주 있는 그런 일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단어 한번 볼까요? 자, A를 봤더니 保持라고 하는 게 있어요. 뜻은 유지하다라는 뜻인데 이 유지는 여러분
조금만, 정말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들여도 조금만 노력을 해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자주 쓰는 거는 이제 保持联系라고 해서 이제 연락을 유지하다, 保持距离라고 해서 이제 거리를 유지하다 이런 것들, 保持冷静이라고 해서 우리 冷静하게 되면 침착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침착함을 유지하다. 그 다음에 平衡이라고 해서 어떤 평행, 균형을 유지하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들여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保持를 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를 봤더니 接触라고 하는 게 있어요. 接触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접촉하다. 그쵸? 제가 접촉하다라고도 썼지만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접하다라고 할 때도 사실 接触라는 걸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사물을 접하다, 新事物 이런 거 쓰실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뭔가 동물을 접하다 이런 것들 답이 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동물을 접하다라고 해서 무엇과 코끼리 무리와제 접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그냥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답은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를 보시게 되면 라우지아라는 게 있어요. 라우지아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번거롭게 하다, 수고를 끼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쓰는지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라우지아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상대방한테 우리 부탁할 때 저기 죄송한데요. 정말 미안한데요. 이렇게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말인즉슨 일단 문장 맨 앞에서 쓰이게 될 거고요. 뭔가 부탁할 때 쓰는 건데 전혀 맞지 않아요. 그죠? 정답 아니고요. D를 보시게 되면 인지해라는 게 있어요. 인지해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접하다, 맞이하다.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맞이해주는, 환영해주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客人이라고 해서 이제 손님을 맞이하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이런 지위라고 해서 이제 어떤 좋은 기회를 이제 맞다, 맞이하다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적절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예요. 남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코끼리 부리를 접하는 건 굉장히 뭐 일상적인 일이다 정도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짧은 호흡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앞에 쉼표 있고요. 쭉쭉 가다 보니 여기 쉼표 보입니다. 여기만 보고 우리 답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봤더니 춘민먼이라고 해서 자, 주어 나왔어요. 이제 시골 사람들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고 회의 할 것입니다. 하고 나서 빈칸을 봤더니 이 땅지자 더가 보입니다. 그죠?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요렇게 뒤에 있는 서술어 동사를 꾸며주는 자리.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주술목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시골 마을 사람들은요. 放下 놓았어요. 무엇을 놓은 거예요? 목적어는 防向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防하면 방지해 주는 거. 向은 코끼리, 란하게 되면 이제 난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들이 오니까 막 여기저기 밟고 다닐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방지해주는 어떤 난간을 놓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놨는지 우리 그 수식 성분을 찾으실 거거든요. 자,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를 봤더니 르리에 그래서 열렬하게 놔요? 아니죠. 자, 열렬하다 하면은 주로 같이 쓰이는 동사들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르리에 땅지자 더 쓸 수도 있고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르리에 더 환영, 열렬히 환영하다. 딱 와닿을 거예요. 그 다음에 꾸장. 요 단어 여러분 이게 저희가 또 쓰기에서 정말 잘 나오거든요. 특히 어디에서? 쓰기 이 부분 장문에서 잘 나오니까 르리에 더 꾸장, 르리에 꾸장이라고 해서 이제 열렬히 아주 뜨겁게 박수를 치다. 요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성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박수 소리라고 하는 명사라 생각하시면 돼서 르리에 더 장성 하게 되면 이제 아주 뜨거운 박수 소리 이렇게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深刻라고 해서 이제 느낌이나 인상이 깊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다른 거 다 빼고 진짜 이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给 누구누구 留下深刻的印象이라고 해서 누구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다. 얘는요, 여러분 HSK를 준비하면 심지어 6급에서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给 누구누구 留下深刻的印象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구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슈리엔이라고 해서 이제 능숙하다, 숙련되다라는 게 있어요. 자, 슈리엔이 나오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熟悉라는 단어거든요. 熟悉라는 건 이제 익숙하다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를 이제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熟悉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熟悉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이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정신적인 거?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나는 분명히 처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고 보니까 왠지 익숙해. 나 여기 와본 것 같아.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이곳이 뭔가 와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럴 때 우리가 熟悉라는 걸 쓸 거고 그래서 HSK 시험에서 我对这里的环境很熟悉라고 해서 저는 여기 환경이 굉장히 아주 익숙해요 라는 문장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로 무엇이다? 熟练이라는 건 능숙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약간 이제 몸을 쓰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몸을 쓴다? 그럼 뭘까? 생각하시면 생활의 달인. 여러분 생활의 달인 보셨어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 보면 사실 뭐 그 무게를 그램을 제대로 재지 않고 손에서 똑 떼서 쟀는데 500g, 똑 떼서 쟀는데 500g. 정말 능숙해지잖아요. 이미 몸이 익숙한 거예요. 몸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무엇을 쓴다? 熟练을 쓴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다. 익숙한 일인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엇이다? 굉장히 정답은 C. 능숙하게 그냥 그 난간을 내려놓는 거야. 오는구나. 그럼 이제 나야 되겠구나. 그냥 알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정답을 C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보시게 되면充分이라고 해서 충분하다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주로 뒤에 이제 좀 추상적인 것들이 많이 붙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들이 많이 같이 쓰이는데 뒤가 아니라 앞이에요. 자, 요렇게 지울게요. 그래서 왜? 형용사니까 신신 충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충분하다. 理由 충분 하게 되면 이유가 충분하다. 그 다음에 准备 충분해서 준비가 충분하다라고 해서 주로 요 세 가지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는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형용사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형태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充分的 준비 해서 충분히 준비하다. 充分的 利用해서 충분히 이용하다라는 형태로도 많이 쓰이니까요. 얘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까지 기억해 두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입니다. 문장 요령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흐름만 잘 파악하셔도 여러분들 정답 금방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딱 갖고 온 것만 봐도 되게 짧아요. 왜 짧을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은 우리가 좀 문맥을 파악해야 됩니다. 문맥이라고 해봤자 앞에 있는 건데 자, 보시면 are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여요. 근데 지금 우리가 are 당장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조금만 뒤로 가면 알 수 있어요. 자, 봤더니 뭐가 있어요? 베이비엔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야 돼요. 베이비엔 하면은 어느 쪽? 북쪽. 우리 앞에서는 뭘 봤어요? 남비엔에서 남쪽을 봤잖아요. 남과 북은 극과 극이죠. 그 말인 즉슨 뭐예요? 앞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 다시 떠올려 봐요. 남쪽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굉장히 很平常的事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북쪽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A 한번 보도록 할게요. 人类对大象充满了无奈라고 합니다. 자, 인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 갑자기 왜 인류라는 게 나와요? 우리는 지금 남방 사람, 북방 사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죠? 자, 그래도 뭐 어쨌든 보면 인류는 对大象 무엇에 대해서 코끼리에 대해서充满了 无奈라고 해서 우나이는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어찌할 수 없음이 가득 찼다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우리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X 소거시켜 주시고 B를 보시게 되면 象群 코끼리 부리는요. 회 할 거래요. 破坏 망가뜨릴 거예요. 무엇을? 房屋和 농티에서 집과 무엇을? 농티에서 농경지라고 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C를 봤더니 常常看到大象帮人们搬运木材라고 합니다. 자주 볼 수 있어요. 자주 보인대요. 무엇을 보게 된대요? 그 코끼리가요. 사람들을 도와서 뭐 나무 재료들을 뭐 그런 거를 옮겨준대요. 좀 생뚱맞죠? 자, 그 다음 D를 볼까요? 大象进村是极为少见的事情이라고 합니다. 자, 코끼리는 코끼리 여기까지 주어네요. 코끼리가
아울러 들어오는 것은 입니다.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래요? 지웨이 샤오.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다. 적게 보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의 내용과 딱 상반되는 내용 나온 거 확인하셨나요? 정답은 D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호흡 잊지 마시고요.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독해 2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독해 2부분은 질문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본문 주어져 있고 A, B, C, D 보기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독해 2부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유형이 뭐예요? 첫 번째, 지금 보다시피 요렇게 주어가 동일한 유형이 있고요. 다음을 보시게 되면 주어가 동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이런 유형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62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항상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보기를 먼저 보신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동일한 주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줄을 쭉 그어 놓으시고 앞에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어쨌든 이 글은 이것과 관련한 내용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시는 거는 뒤의 내용을 확인하시되 내가 얘만큼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얘가 이 문장에서 핵심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밑줄을 좀 쳐두시고 빠르게 확인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랑 보기 보시면서 밑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봤더니 자, 앞에 있는 뭔가는요. 能让学生边 뭐뭐 하면서 B에 뭐뭐 한다. B엔 A, B엔 B 유형이네요. 자, 학생들로 하여금 B엔 旅行, B엔 学习 여행을 하면서 공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대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여행하다, 그리고 공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두 개 체크. B를 보시게 되면 需家长陪同이라고 합니다. 해야 된대요. 누가? 가장이. 학부모가陪同하게 되면 이제 동반하다 이런 뜻일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학부모가 이제 동반하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C를 보시게 되면 도종하게 되면 우리가 도중에 가는 길 중에 이런 뜻인 거죠. 도중에 会有老师讲课 수업을 해주는 선생님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핵심이 될 거는 뭔가 이제 수업을 해주는 선생님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이为主, 이 A 为主 하게 되면은 A가 주가 되다. A를 위주로 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欣赏自然风光为主라고 합니다. 감상한대요. 무엇을? 자연 풍광, 자연 경치를 감상하는 게 위주가 된다. 欣赏风光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읽어간다가 아니라 일단 마침표를 찾아가세요. 자, 첫 번째 받침표 있고요. 두 번째 쭉 찾아가요. 세 번째 쭉 찾아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마침표를 체크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62번처럼 앞은 짧고 뒤가 긴 경우가 있거든요. 주로 보시게 되면 긴 경우의 내용은 이 앞의 내용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는 건 일단 우리가 이 짧은 줄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것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近年来 최근 몇 년간 研学游라는 게 있대요. 뭐 한글로 굳이 이게 뭔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逐渐 어쨌든 이가 주어. 그래서 이게 점차 成为 되었어요. 무엇이 되었을까요? 假期学习方式라고 해서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떤 학습 방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뭐常见 자주 볼 수 있대요. 소위 말하는 무엇이다? 研学游라고 하는 건요. 就是 입니다. 무엇이다? 뒤에 전체가 지금 목적어로 걸리는 것 같아요. 将研究性学习和旅行相结合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어떤 연구성 학습과 여행을 서로 결합한 뭐가 보여요? 学习, 旅行 결합했대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거는 무엇이다? 여행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정답이 되는 건 A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봤더니 똑같이 시작하는 웨이치라는 게 있긴 한데 사실 이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A는 뭐 시아라는 게 있고 B는 장시아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웨이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A, B, C, D에 있어요. 완전 동일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체크를 해두시면 우리가 미리 유추할 수 있는 건 웨이치, 바둑에 관한 내용이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리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시 우리 A, B, C, D 보기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를 보시게 되면 能提高 향상시킬 수 있어요. 人的多种能力 사람들의 많은 여러 능력을 좀 이제 향상시켜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밑줄提高 能力 체크하실 거고요. B를 봤더니 자, 뭐 이러한 사람은 更有耐心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分为两种类型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보실 거 두 종류,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두 종류로 나눠진지 확인해 보실 거고요. D를 봤더니 是最古老的 자, 일단 最라고 하는 좀 절대적인 제한적인 어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가장 매우 아주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제가 진짜 한두 번 시험 친 것도 아니고 정말 지금 몇 년째 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로 답일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도 나는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찾아보실 거는 이거예요. 最古老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스텝은 뭐예요? 그렇죠. 마침표 체크. 두 번째 줄 넘어가고 세 번째 줄 체크.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체크 하시는데 어디서 보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마지막 마침표 체크할 때 넉리라는 표현 보셨나요? 근데 주의하실 건 이거예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넉리 맞다 정답 A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확인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끝이 났으니까 앞으로 가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下围棋 바둑을 두는 것은요. 접속사 나왔네요. 不仅 네모 하시고 还 네모 하실 거예요. 不仅 A, 还 B, A일 뿐만 아니라 또 B하다. 자, 그러면 볼까요? 不仅可以培养 기를 수 있대요. 人的观察力和计算能力 관찰력과 계산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할 수 있어요. 또한 단련할 수 있대요. 단련시킬 수 있대요. 무엇을? 人的心理素质和抗压能力라고 해서 어떤 심리적 뭐 소양과抗压하게 되면 뭐 스트레스에 저항하다라고 하는데 좀 매끄럽게 뭐 스트레스 관리 정도로 보셔도 되겠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또 이렇게 단련시켜 줄 수 있습니다. 능력, 多种能力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A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다음은 쓰기 1부분입니다. 쓰기 1부분 단어, 구 배열해서 완벽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실 거는 우리가 동사 수러문을 보실 건데 수러문의 이름은요, 여러분 그 수러의 성분이 그 품사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무엇이다? 우리가 오늘 서술어는 무엇이다? 동사가 쓰인 서술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실 수가 있는데 목적어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괄호를 표시를 했고요. 만약에 내가 뭔가 이제 꾸며줘야 되겠다 하게 되면 이제 주어나 이렇게 목적어를 꾸며주는 성분은 관형어라고 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제 요 더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서술어를 꾸며주게 되는 거는 부사어라고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더를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동사 수러문에서 또 많이 묻는 게 이 부사어의 어순 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우리 보조개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제대로 기억하고 싶어요 하시게 되면 부사, 조동사, 계사구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먼저 서술어부터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서술어 뭐가 있나 봤더니 做, 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동사 서술어 보이시죠? 그러면은 무엇이 做 하냐? 주어를 찾아볼게요. 주어는 我가 되겠죠. 나는 해요. 무엇을 한다? 앞에 봤더니 志愿者라고 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 이제 수식 성분 이제 만들어 주셔서 보시게 되면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요, 暑假 여름방학에 어디서 在博物馆 하게 돼요. 우리 요 전치사구, 계사구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박물관에서 했어요. 무엇을? 志愿者 하면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똑같이 동사 수러문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뭐냐면
식자문이에요. 식자문이라고 하는 거는 시도 동사니까 근데 뭐가 나왔다? 이 시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이 나왔다. 이것만 확인하고 우리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는 건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가 서술어, 동사. 중심 됐죠? 자, 주어 찾아볼게요. 누가 될까요? 손이성, 그죠? 요 닥터 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닥터 손은 무엇이다? 전문가다. 이게 목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뭐 수식성분 완성해서 문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손이성 시입니다. 무엇이다? 신내科 专家라고 해서 이제 심내과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디서? 국내에서 很有名的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전문가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동문이거든요. 연동문은 어떤 문장이에요, 여러분? 한 문장에 동사가 연달아서 쓰였으니까 연동문. 보시면 수러 1, 수러 2 동사 연달아서 쓰인 문장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我去中国学汉语라고 해서 저는 가요. 어디에? 중국에 가서 学汉语 중국어를 배웁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동사 쓰여 있는 문장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91번 보시게 되면 동사부터 찾으실 거예요. 동사 뭐가 있어요? 찐리라고 하는 온 힘을 다하다라고 하는 동사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페이허라고 해서 이제 협력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순서를 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된 순서는 일단 발생 순서, 먼저 일어나는 거 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자, 온 힘을 다해서 협력할까요? 협력을 하고 온 힘을 다하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협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찐리가 1번, 페이허를 2번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주어는 我가 된다 보시면 돼요. 문장 완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我一定尽力配合您的工作라고 해서 저는 반드시 온 힘을 다해서 협력할 거예요. 무엇을? 당신의 일을. 완성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사부터 찾아볼게요. 동사 뭐가 있어요? 享受 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다라고 하는 동사 보이시는데 자, 얘는 넘어가서 다른 동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같이 함께 쓰이는 게 있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享受优惠 하게 되면은 우대를 누리다, 혜택을 누리다라고 해서 얘는 독해에서도 정말 잘 나오거든요. 이 따페이 구조, 이 호응 구조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다시 다른 동사 뭐가 있나 봤더니 마이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이미 순서 정해진 거예요. 뭐예요? 大学生이라고 하는 지금 주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얘를 첫 번째, 享受를 두 번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정답 완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大学生, 대학생이요. 마이 사요. 무엇을? 火车票. 기차표를 사면 可할 수 있습니다. 享受 누릴 수 있어요. 무엇을? 半价优惠라고 해서 반값의 우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의아하실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연동문을 쓰게 되면 사실 지금 91번 문제처럼 이렇게 부사어 성분들이 사실 첫 번째 수로 앞에 쓰이는 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두 번째에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만약에 좀 예외적인 게 나오게 되면 출제자들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내요. 생각을 하고 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모를 거야. 그러니 어떻게 지금처럼 붙여서 출제를 하게 될 거니까 이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되셨나요? 넘어갈게요. 조년문입니다. 조년문은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왜 많이 틀리냐면 한국어 어순대로 자꾸 풀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중국어 시험을 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한국어에 의존해서 자꾸 문제 풀려고 하면 계속 틀리게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조년문을 써야 되는지 정말 딱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년문 일단은 장소가 주어가 될 거예요. 장소가 주어가 된다는 거. 무조건 장소를 주어 자리에 넣으실 건데 보시게 되면 우리는 장소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뭐 짜이라든지 뭐 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쓰게 되시거든요. 근데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으니까 장소 단어만 있다. 그럼 걔는 무조건 주어 자리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서술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나 사물이 어디로 간다? 목적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시면 教室里坐着很多学生 있어요. 그죠? 교실에는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틀리냐면 우리가 해석할 때 보면 많은 학생이라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어로 쓰거든요. 하지만 조년문에서는 장소가 주어가 돼야 돼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서술어부터 찾아볼 거야. 서술어 동사 뭐가 있나 봤더니 요가 있는데 어머나 얘는 주어까지 같이 붙여서 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자,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바로 앞에 얘가 목적어가 되지 않을까요? 명승구지 하게 되면은 명승고적이 있어요. 나머지 수식 성분 당연히 저기 앞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돼요. 这里 이곳에는요, 有 있습니다. 명승고지, 명승고적이 있는데 뭐예요? 우수, 무수히, 질的 가치가 있대. 어떤 가치가 있는? 여울란하게 되면 유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명승고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조년문 완성이 됐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받자문이에요. 지난번에서 또 나왔는데요. 자, 이 받자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단 반을 을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제 짱이라고도 쓰이기도 하는데 주로 쓰기 일부분에는 이제 바로 많이 나올 거고요. 이제 독해 지문에서 좀 짱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예요. 이 바의 품사가 뭐냐? 얘는 여러분들 전치사예요. 그런 위치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죠? 어디에? 부사, 조동사, 뒤에 전치사가 쓰일 거고 얘는 항상 뒤에 명사를 붙여서 구를 만든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 서술어가 쓰이는데 받자문에서는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게 기타 성분, 절대 얘가 빠져서는 안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접근해 봅시다. 일단 우리 동사, 서술어 찾을 건데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되죠, 여러분. 러가 붙어 있는데 파이 동사 완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어로 쓰였다, 기타 성분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 볼 건데 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찍다, 촬영하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나오옌, 그렇죠. 감독, 주어로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받자 뒤에 뭘 붙여야 돼요? 명사 붙여서 우리 요렇게 전치사구 만들어 주시는 거.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돼요. 나오옌 감독은요, 종이 마침내 빠나보 동화片 그 애니메이션을 파이 완러 다 촬영했습니다. 다 찍었습니다. 라고 완성이 되네요. 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是的 강조 구문. 역시 이것도 지난 시험에 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是的 강조 구문은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是와 더가 쓰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是的 강조에서는 이 是가 중심 서술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중심 서술어는요, 이 더자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이다가 아니라 주어는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시의 역할은 뭐냐면 이 시자 뒤에 나오는 요 강조 내용을 끌어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 시더 강조 구문에서는 여러분 이 시가 또 생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쓰기 일부분에서는 생략이 되지 않은 형태로 나올 거고요. 듣기나 독해 같은 데서는 이 시자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아, 얘가 시더구나 정도로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뭘 강조하느냐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주로 보시면 시간, 장소, 방식, 도구, 목적, 근거, 행위, 주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행위 주체를 강조하는 시더 강조 구문이 출제가 됐었다. 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얘는 먼저 제가 알려드리면 이 여우라고 하는 전치사 있죠. 여우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제가 지난번 적중 특강에서 쓰기 이 부분에서 또 한번 설명드렸거든요. 어떤 여우 뒤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뒤에는 동작을 한다라는 걸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해줄 때 이제 좀 쓰게 되는 그런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여우가 나왔다는 것부터가 이미 아, 얘는 행위 주체 강조구나. 그렇다는 건 무엇이다? 뒤에 사람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봤을 때 시 나왔으니까 요 쩌가 주어가 될 거고요. 얘가 실질적인 수로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뭐가 있어요? 덧자 앞에 있는 이设计, 설계하다, 디자인하다, 제가 중심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누가 나머지 거 이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돼요. 这是 이것은입니다. 누가 有一位华裔建筑师设计的 라고 해서 화이 하게 되면 우리가 화교죠. 화교 건축가가 뭐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디자인했습니다. 라는 문장 완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피동문입니다.
피동문은 우리가 한국어로 이제 뭐 당하다, 뭐뭐에 의해 뭐뭐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피동문은 사실 크게 이제 좀 두 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A가 동작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당했는지 몰라요. B가 없어요. 그래서 A가 동작을 당했어요라고 하는 첫 번째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누구한테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줄 거예요. A가 B에게 동작을 당했어요라고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자,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A,被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他被拒绝了. 그는 거절당했어요. 누구한테? 저 문장만 봐서는 몰라요. 누구한테인지 모르지만 A, 被 동사 他被拒绝了 이런 문장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급이 될 거예요. 이렇게 被 B라고 해서 他被我拒绝了라고 해서 그는 나에게 거절당했어요 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너무나 명확하게 러 보이네요. 그럼 얘를 서술어 吓了一跳 그래서 깜짝 놀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놀랐을까? 라고 봤더니 라오라오 외할머니가 있죠. 외할머니 주어로 가져가실 거고 자, 외할머니가 뭐에 놀랐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링셩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벨소리에 깜짝 놀랐다. 자,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라오라오 외할머니는요. 被突然 자, 요거 샹으로 보시면 돼요. 突然响起的铃声 무엇이 갑자기 울린 벨소리에 吓了一跳 깜짝 놀라셨습니다. 라는 문장 완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쓰기 2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단어를 이용해서 작문하는 거. 이번 이제 지난 시험이죠. 지난 12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하지만 사실 근데 조금만 더 단어 위치만 살짝 바꾸면 스토리가 굉장히 매끄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学期라는 게 나왔어요. 학기라는 뜻이잖아요. 学期라고 하는 거는 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지난 학기, 이번 학기, 다음 학기. 자, 요 세 가지 어떻게 표현하느냐? 上个学期, 这个学期, 下个学期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这个学期, 지난 학기는 上个学期, 다음 학기는 下个学期라고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陌生이라고 해서 이제 생소하다, 낯설다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형용사죠, 여러분. 형용사는 우리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의미상 목적어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런 对라고 하는 전치사를 쓸 건데 对 땡땡땡 很陌生 하게 되면 땡땡땡에 대해 아주 좀 낯설다, 생소하다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또는 5급에서 또 잘 나오는 게 陌生人이라고 해서 이제 낯선 사람 이런 표현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适应이라고 해서 이제 적응하다라는 게 있는데 适应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适应 환경이라고 해서 환경에 적응하다 또는 新的生活라고 해서 새로운 삶에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다라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딱 세 가지 나열되어 있는 거 보시게 되면 대충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학교 생활과 관련한 걸 쓰시게 될 거고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이제 적응을 했더니 어떠어떠하다 이런 식의 내용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 想念. 자, 이제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이어지셔야 돼요. 想念 하게 되면 그리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사니까 바로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붙을 수 있고요. 사람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을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학기가 나왔고요. 낯설었어요. 근데 적응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반 친구들과 굉장히 친해졌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후에 그리워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단어는 뭐냐면 舍不得라는 단어가 있어요. 舍不得 하게 되면 우리가 뭐 헤어지기 아쉽다, 미련이 남다라고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舍不得离开, 떠나기 아쉽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아깝다라는 뜻으로 또 쓰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건 이거예요. 舍不得吃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친구가 나한테 주려고 쿠키를 구웠는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舍不得吃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다음 마지막 이제 사진 장문입니다. 어떤 사진이 나왔었냐면요.
한 손에 여권을 들고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 수트를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물론 이제 한 손에 캐리어를 끌고 있었는데 캐리어 손잡이 조금 나와서 제가 넣지는 않았고요. 여권을 이제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는 이제 남자가 여권을 들고 있었고 그 옆에서 어떤 여자 직원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권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항에서 뭔가 벌어지는 일이겠죠? 근데 깔끔한 옷을 차려입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여행을 가기보다는 어디를 간다? 출장을 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중국어 시험 치니까 좀 가까운 나라로 去中国出差라 해서 이제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요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뭔가 안내를 받고 있다는 거는 찾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机场太大 무엇이 공항이 너무 커가지고요. 找不到登机口 하게 되면 탑승 게이트 그죠? 너무 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탑승 게이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누가 요 이웨이女职员 한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자 직원이 告诉我登机口怎么走라고 했어요. 저에게 탑승 게이트에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로 만들면 뭔가 좀 매끄럽고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적중특강 문제도요. 우리 이렇게 시사 중국어 학원 강남 캠퍼스의 최은정 사단이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전부 다 준비해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적중특강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문제 나올 거예요. 이거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알아야 돼요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스킬이에요. 스킬과 그다음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출제자들은 주로 어떤 식의 포인트들로 출제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지난달 적중특강이라고 하면 이제 11월에 나왔었던 문제로 적중특강을 찍어서 또 여러분들께 이제 또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막 쫑쉔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우 땡땡땡 라이 동사라든지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을 알려줬는데 그게 바로 그 달의 시험에 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 저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스킬적인 면은 완벽하게 적중해서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조금 이렇게 살짝 내비쳐 드리고 싶고요. 자, 저는 또 다음번 적중특강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이번 시험도 화이팅입니다. 再见.